복수결권 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제 발언 후에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및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님, 그리고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님,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님,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님 순으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외에도 복수의결권 부여 수의 제한이 없는 의원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주의 경영권은 현재에도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미 상법에서 종류주식을 통해 무의결권 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결권 방어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최대 주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 한도의 의결권 수를 보장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복수결권 도입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어 경영진의 사익 추구 위험이 확대되고 의결권이 희석된 기존 주주나 소수 주주의 권리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유동자금이 풍부한 현 상황에서도 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혁신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벤처기업 관련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 후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 시장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기술 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복수결권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벤처 투자 시장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한 정부의 복수결권 도입이 누구의 이익으로 갈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도 도입 후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회사법 개정을 통해 재벌기업까지 확대시킨다면 결국 이 법안은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만 깔아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 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부작용도 큰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김우찬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문재인 정부의 착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안을 내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면은 이들 회사들이 유니콘 기업이 된다고 하지만은 미국의 경우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유니콘 기업이 이미 된 기업들이 투자자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일종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유니콘이 되는 이유가 복수의결권 주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문재인 정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안전장치를 도입했으니 폐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상장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면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강제 전환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언론의 현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아니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기업들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해주는 그런 판도라의 상자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은 이 법안을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복수의결권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기자회견을 올 봄, 작년 가을부터 몇 차례 했습니다. 올 봄에 국회에서 공청회도 있었고요. 공청회 이후에 복수의결권 추진의 효과성 내지는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저희는 산자위 의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법안 추진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다시 대통령께서 이것을 추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복수의결권이 비상장 벤처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이론적인 실증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상장 시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 비상장 벤처를 키우기 위해서 복수의결권을 사용하는 예도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효과성이 없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이처럼 무리하게 정권 말기에 수건사업처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앞에서 김우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 재벌 규제의 역사를 보면 일단 조그만 틈을 하나 만들고 그 틈새를 키우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결국은 재벌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비상장 벤처에 도입한다. 상장한 기업들도 3년만 허용한다. 그러다 상장 이후에 허용을 더 늘린다. 벤처 아닌 일반 기업도 한다. 재벌 기업들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할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합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자신합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이것이 재벌 4대 세습의 고속도로를 닦기 위한 초석을 낳는 작업이 아닌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묻습니다. 복수의결권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바꾸겠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재벌 세습을 위해서 부리는 꼼수, 여와 야가 합의해서 이 중요한 법안이 쟁점 법안도 다뤄지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응답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법치를 강조합니다. 법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꼼수를 만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법치의 기본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답하십시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내정자, 경제민주화를 가치로 내세우는 김종인 박사님, 응답하십시오. 자신의 견해가 무엇인지, 이것을 여야가 이 극한 대립 속에서도 재벌을 위해서라면 담합을 서슴지 않는 이런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이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정치인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여기에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은 법 하나만 바꾸면 무력화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을 한때나마 믿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복수의결권을 입법하려는 작태를 멈추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행동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오랜만에 소통관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민의의 전당 속에서 민의가 제대로 울려 퍼지지 못했던 지난 1년 반 내지 2년 동안의 세월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국민께 처음으로 고하는 소식이 재벌특혜법 통과를 막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벤처특별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나타난 것은 재벌 승계를 위한 발판입니다. 이것은 승계를 눈앞에 둔 구재벌을 위한 특혜입니다.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신흥 재벌을 위한 특혜가 정무위에 또 다른 개정안의 형태를 뒤집어쓰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과 진보의 상징이었던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재벌개혁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이재명 캠프가 이 두 법안의 뒤에서 법안을 옹호하고 있다는 이 개탄할 만한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똑바로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의결권이 없더라도 정부가 벤처 사업의 지원금 상당수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벤처 업계의 흙탕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또 역설적으로 복수의결권이 있더라도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와 자금을 받는 창업자가 서로 협약을 맺어서 경영권의 일부를 제약하는 그런 내용은 방지할 수 없습니다. 한때 복수의결권이 없어서 미국으로 상장하러 갔다는 쿠팡을 인용한 잘못된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을 보면 미국에서 상장을 했죠. 원래 미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복수의결권이 번연히 존재하는데도 쿠팡에 돈을 댔던 손정희 소프트뱅크와 김범수 의장 간에 주주 간 협약이 없었다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수의결권을 마치 경영권 독립의 유일한 방패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전경련이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이 벤처기업을 위한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 은근슬쩍 폭풍 후 흙탕물에 쓰레기 버리듯이 이런 식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점을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대선 캠프는 구재벌에 대한 이 특혜법, 그리고 신재벌에 대한 특혜인 전금법 개정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신의 캠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캠프 내에 속해 있는 김병욱 의원이 이런 개정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는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묵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자기의 조그만한 이해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이익과 이 법안의 통과를 엿바꿔 먹는 그런 근시안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앞에 의원님과 전문가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 복수의결권 법안은 정경련에서 재벌 집단에서 십수년 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법안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는 결국 재벌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과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법 등 이런 법들은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킨 결과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집단은 복수 의결권 법안을 통해서 편법으로 자신들의 부를 세습하기 위한 작태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소득주도 성장, 노동 존중, 공정, 정의, 정말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카르텔이 더욱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개혁적 법안으로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라고 하는 엄중한 국민들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몇 달 남겨놓지 않은 문재인 정권은 악법 중의 악법인 복수의결권 법안을 통해서 재벌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러한 정권의 작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재명, 윤석열 캠프도, 그리고 제정당 대선 후보들도 이에 대한 입장들을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허건입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런 복수일권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와 우리들의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정권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또다시 꽃비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복수 의결권은 2004년도부터 정경련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재벌들을 위한 법안일 뿐입니다. 최근 여당 및 재계 정경련이 주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 기업의 육성을 위한 복수 의결권이라는 프레임이 실제 벤처 기업의 육성과 성장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으며, 현행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리를 분명하게 훼손하고 있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며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창업 후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출 등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먼저 철퇴를 가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불공정한 경제 시장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복수 의결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촛불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한 문재인 정부의 비계획적인 모습이 드러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인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 해결에 가장 큰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우리 박상현 교수님께서 나오고 계십니다. 박상현 교수님께서 얼마 전 이런 주장 가졌습니다. 2020년 기준 5월 공시 대상 기준으로 해서 55개 재벌 총수 일가를 평균 지분율은 3.6%이지만 57%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의 후퇴의 전선에서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고 재벌 개혁을 위한 마지막 우리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소한 복수 의결권 비상장 기업, 벤처기업 상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코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민주주의 21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률 기사입니다. 앞선 분들이 많이 그 법안의 문제점을
밝혀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나아가 그리고 또 김병욱 의원 안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경영권을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투자와 경영권이 관계없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태입니다. 투자 금액과 경영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벤처에서 대규모 투자와 관련하여서 이와 같은 복수결권 요청도 실무에서는 사실상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들 박상인 교수님께서 밝혀주셨지만 단서 조건으로 상장 후 3년 이내에는 보통주 의결권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3년 이후에 복수결권이 폐지된다라면 누구도 그 회사에 투자하지 못할 겁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영권 말 그대로 애초에 입법 취지와는 달리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을 벤처 활성화란 명목으로 실질은 재벌에 대한 세습 도구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드러나고 있는 이와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전 국민적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저항에 맞부딪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저와 정의당은 복수결권 허용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